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캐프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만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대만 해협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늘 먼키팍스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앞서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도 캘리포니아 전역에 먼키팍스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무장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리버사이드 한 리커스토어에 돌격 소총을 든 강도단이 침입했다 예기치 못한 주인의 총격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물가가 치솟자 중산층 미국인들조차 생필품과 식료품 구입을 위해 99센트 스토어와 같은 디스카운트 매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두 딸을 총격 살해한 뒤 12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텍사스 남성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라스베가스 등 미국 일부 도시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두바이만큼 뜨거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일자리 호황도 끝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캐프뉴스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The pandemic hit all of us hard. We could use a fresh start. If you've missed mortgage payments during COVID, California Mortgage Relief can help save your home. Find out if you qualify today.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한 반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만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대만인들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해협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보호를 위해 주일 미군 기지에 전투기들이 발전했고 한국 모함도 먼 바다에서 대기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소식 전해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이 강한 반발 속에서 대만 방문을 강행해 대만과 중국이 양안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현지 시간 2일 밤 10시 43분께 숭산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대만 측 인사와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오늘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합니다. 대만 도착 직후 펠로시 의장은 민주주의로 메시지 포문을 열었습니다. 도착 직후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우리는 대만과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펠로시 의장 도착 전부터 숭산공항 인근에는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펠로시 의장 측이 대만 방문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대중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한 여객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소셜미디어에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타이베이 유명 고층 건물인 타이베이 101에도 환영 메시지가 송출됐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타이베이 101 건물의 타이와 US, 펠로시 의장, 스피커 펠로시, 대만에 온 것을 환영한다, 웰컴 투 타이완, 감사한다, 땡큐 등의 메시지가 연쇄 송출되는 장면이 담겼으며 또 한자로 미국과 대만의 우정은 영원하다 등 내용도 송출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 도착 직후 성명을 내고 펠로시 의장이 중국이 강력한 반대와 진지한 항의를 무시하고 중국이 대만 지역을 방문했다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군은 이날 펠로시 의장 전용기가 대만 공역에 진입하자 공군 전투기를 발진시켜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먼키팍스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먼키팍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오늘 먼키팍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는 오늘 전체 회의를 마친 직후 먼키팍스 대응 강화를 위해 지역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아침 회의를 열고 먼키팍스 비상사태 선언의 망자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재난지원법에 근거해 주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캐슬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원숭이 수도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당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800건의 원숭이 2사례를 확인됐으며 그중 거의 절반이 LA 카운티에서 보고됐습니다. 앞서 어제 뉴섬 주지사는 몽키팍스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정부 차원에서 몽키팍스에 대해 지역 사회 파트너십을 이용해 백신 보급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성소수자가 커뮤니티에 대한 오명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몽키팍스 백신 15,000여 회가 접종됐으며 추가 백신 접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플 뉴스 샤니박이었습니다. 네, 남가주 곳곳에서 무장강도들이 날뛰고 있어 마치 서부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버사이드 한 리코스토에 돌격 소총을 든 강도가 침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주인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혼비백산 도주했지만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치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생생한 모습,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돌격 소총을 들고 리코스토에 침입했던 강도가 업주의 총격을 받고 도주한 마치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2시 45분경 리버사이드의 노코마켓에 돌격 소총을 든 무장 강도들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상치 않았던 마켓 주인의 총격을 받고 혼비백산 도주했지만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새벽 2시 45분경 복면을 하고 소총을 든 용의 남성이 마켓 안으로 들어와 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열대 뒤로 물러선 마켓 주인은 엽총을 꺼내들고 용의자에게 발사하자 용의자는 그가 내 팔을 쐈소라고 외치며 급히 밖에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매장 밖 영상에서는 총을 맞은 용의자와 역시 돌격용 소총을 들고 복면을 쓴 공범인 남성 그리고 운전자가 검은색 BMW SUV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결국 용의자 중 한 명인 23살의 남성은 병원에서 산탄총 부상을 입은 채 입원했다 체포됐고 입원한 용의자 외에 다른 3명의 공범도 추가로 검거됐다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주인은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심장질환이 우려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상황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장한 강도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무장해야 한다는 마치 서부 영화와도 같은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달 리버사이드에서 아마존 배송 트럭이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택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은 용의자가 아마존 프라임 택배 차량을 탈취해 달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차량에 부착된 GPS를 추적해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용의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추격을 눈치챈 용의자가 택배 차량을 몰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을 벌이던 아마존 트럭 탈취범은 길이 막히자 막무가내로 차를 들이받았고 앞바퀴가 빠진 아마존 초랑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결국 이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지만 프리웨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리버사이드 경찰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당시 영상입니다. 네, 물가가 치솟자 중산층 미국인들이 쇼핑을 꺼려했던 99센트 스토어와 같은 달러 스토어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인들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99센트 스토어와 같이 최저가 디스카운트 스토어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인마켓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내 할인 체인에서의 식료품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10월보다 7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식료품점에서 동일 제품 지출액은 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렴한 식료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자 달러 스토어들도 기존의 통조림 또는 냉동 제품뿐 아니라 신선식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8,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달러 제너럴은 현재 2,300곳인 신선 농산물 판매 매장을 10,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패밀리 달러 매장 16,000여 곳이 대부분에서 냉동 과일과 채소,
과일 주스, 견과류, 밀가루 식품, 계란, 우유를 팔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더욱 저렴하게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할인 매장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월마트의 회원제 할인 매장 샘스클럽은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10.5% 증가했다고 월마트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보다 9.1% 급등하고 이 중에서도 식료품과 에너지와 같은 필수 품목의 상승률이 더욱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것보다 더 저렴한 브랜드로 바꾸는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두 딸을 총격 살해하고 12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비정한 텍사스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12년 도피 생활 끝에 체포된 이 남성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딸을 총격 살해한 후 12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텍사스 남성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올해 65세의 야세르 사이드는 지난 2008년 1월 1일 당시 10대이던 두 딸을 댈러스 교외 어빙의 한 호텔 인근 택시 안에서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이후 사이드는 12년 넘게 도주 생활을 하다 2020년 8월 체포됐습니다. 그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이 오늘 댈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드가 두 딸을 자신의 손으로 총을 쏴 살해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이드는 평소 딸들이 비무슬림 남성과 데이트한다는 이유로 통제하고 학대했었습니다. 당시 두 딸 아미나 사이드와 세라 사이드는 각각 18세와 17세였습니다. 숨진 두 딸의 어머니는 사이드가 두려워 두 딸과 함께 오클라호마로 도피한 적도 있었고 사이드가 두 딸과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이드가 두 딸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미나와 세라는 여러 차례 총에 맞아 숨졌는데 세라는 숨져가면서도 휴대전화로 911에 전화해 아버지가 자신을 쐈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도주한 사이드는 FBI 최고 수배자 명단에 올랐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 2020년 8월 댈러스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저스틴에서 체포됐습니다. 그의 두 아들 이슬람 사이드와 야심 사이드도 아버지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차량에 급류돼 휘말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개를 먼저 구조해달라며 구조를 거부한 여성의 당시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구조가 늦었다면 이 여성은 물론 경찰과 구조대원들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터키 폭우 사망자가 2일 현재 3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달 28일 애리조나주 아파치 정션 지역에서는 한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개부터 찾아달라며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의 구조를 거부한 모습이 공개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애리조나주 아파치 정션 경찰에서는 페이스북에 지난달 28일 촬영된 구조 현장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SUV 차량은 뒷좌석 유리창만 남기고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차가 떠내려가다 나무 잔해에 걸려 간신히 멈춰선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차 뒷좌석에 있는 여성 운전자를 발견하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유리창을 부쉈습니다. 경찰관은 차량이 더 떠내려가지 않게 견인줄로 고정하면서도 부인 차가 곧 잠길 겁니다. 빨리 나오세요라며 탈출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성 운전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물이 들어오고 있다며 서두르려며 재촉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개는 찾았나요? 라며 반려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 안에는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운전자의 손목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이 여성은 구조를 거부하며 소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구조대원과 이를 거부하는 운전자가 신랑이랑 벌이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흙탕물을 차 안으로 계속 들어쳤고 경찰의 목소리가 거의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이 개를 찾아주겠다며 안심을 시킨 뒤에야 구조대원과 시민 등 총 4명이 달라붙어서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구조 중인 경찰의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바였습니다. 네, 급격한 기후변화로 2100년이 되면 라스베가스 등 미국 도시들이 중동 지역만큼 뜨거운 날씨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기후변화 연구기관
클라이밋 센트럴은 2100년이면 미국 내 16개 도시들의 기온은 중동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피닉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라스베가스는 쿠웨이트와 온도가 맞먹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기온은 텍사스 오스틴, 보스턴은 필라델피아, 몬타나주의 빌링스는 텍사스 엘파소처럼 변모한다는 것이 클라이밋 센트럴의 예측입니다. 이 단체는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은 약 3.6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60만 5천 건 감소한 1070만 건을 기록했다고 노동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이래 가장 적은 것입니다. CNBC는 시장 예상치 1010만 건 이상으로 구인 건수가 감소하면서 노동 수요가 식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일자리 호황도 서서히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구인 건수 감소폭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확산으로 처음 충격을 받은 2020년 4월 이래 가장 많은 것이며 소매업과 도매업에서 노동 수요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한인회관에 오시면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2차 추가 백신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또 6개월에서 5살 아이들도 1차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으셨거나 1차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10시까지 오시면 백신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캐퍼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